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4편입니다. 카이, 캐드, 넘버 4 모두들 추석 연휴 즐겁게 다들 보내셨나요? 오늘이 그 날짜로 보니까요 10월 4일이더라고요. 10월 4일 천사 아닙니까, 그죠? 아, 뭔가 산뜻한 그런 목요일인 것 같네요. 천사의 목요일. 자, 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요. 지금 녹한다의 아두이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아두이노 우노에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PCB를 카이캐드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 카이캐드 가지고 만든 최종 결과물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고, 여기 해당되는 부품을 구입을 해다가 딱 납땜을 뒷면에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딱 만든 다음에, 녹한다의 목표는 이거를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실드 형태로 쓰는 거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꽂았을 때 우리 아두이노의 빵판 이용해서 연결하던 거를 다 이제 빵판에서 하던 게 작동이 완료가 되면 기판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개념인 거죠. PCB 프린트 PCB가 인쇄 기판을 줄여서 PCB라 그러니까 요 영어로 뭐라 풀어 쓰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를 요래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 씌우면 얼마나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습니까? 그죠? 뭔가 제품 같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멋있고, 요런 거를 지금 녹한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지금 이제 4편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1편, 2편, 3편을 걸쳐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하고 뭐 실습 예제 같은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4편에서는 몇 가지 개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 오늘 이게 목표인데요. 자, 오늘 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거. 회로도 편집기하고 PCB 편집기라는 거 두 개가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회로도 편집기에서 참조 필드와 필드 값이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필드와 필드 값, 이 두 개 이게 뭔지. 그리고 실크 스크린이라는 요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1, 2, 3편에서는 녹한다가 언급조차 안 했던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배선의 너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전선 같은 거 사용하실 적에 그 전선에 사용하는 그 제품이 로드가 엄청나게 고전류인데 얇은 선을 쓰게 되면 열이 나면서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드는 생각이 선을 두꺼운 거를 써야 된다. 그 말은 PCB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기판에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배선의 두께를 고려를 해줘야 되더라. 그럼 그 배선의 두께를, 너비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거를 계산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4번에 있는 거는 실제 PCB 만드는 거와는 관계없어요. 약간 옵션 비슷한 겁니다. 3D 모델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게 될 그 보드가 실제로 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D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렇게 4개의 개념을 추가를 해가지고 오늘 1, 2, 3편 했던 거와 딱 더해가지고 이것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오늘 실습 예제를 쭉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희수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반갑습니다. 브루스리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3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다 와주셨으니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쭉 내용이 슬라이드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채워놓는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요. 마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3D 모델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해가지고 제가 여기 표기해 놓은 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예제 목차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제 목차 1번
참조 필드 그리고 필드 값 실크 스크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이런 걸 한번 카이캐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무엇이냐? 일단 참조 필드하고 필드 값이라는 것은 그 회로도 편집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 용어가 나오는 거고, 실크 스크린은 PCB 편집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가자면, 참조 필드와 필드 값이라는 것은 회로도 편집기에서 심볼 기억하시죠? 심볼을 배치하면 참조 필드와 필드 값이 화면에 출력된다.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자동으로. 왜 이렇게 귀가 먹먹하지? 잠시만요. 왜 이렇게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지? 자, 그리고 미리 조금 알아두세요. 자, 참조 필드는 PCB 편집기에서 실크 스크린으로 표현된다. 이 실크 스크린으로 표현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실크 스크린으로 표현이 된다? 일단 그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3번 참 필드 값은 사용자 눈에만 보일 뿐 실제 PCB 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요거 3개 정도만 일단 알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필드와 필드 값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실크 스크린 부분 하겠습니다. 실크 스크린은요, PCB 기판을 제작할 때 뭔가 인쇄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PCB 기판을 제어할 때 문자라든지 그림이 인쇄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PCB가 인쇄가 된다는 것은 PCB 회로가 인쇄되는 것은 그 코퍼 동 있잖아요. 동판을 기계가 깎아서 그 배선을 패드와 패드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고, 실크 스크린은 또 실크 스크린을 프린트하는 기계가 있겠죠. A4 용지에 글 프린트를 하듯이 PCB 기판에 내가 필요한 부품의 이름이라든지 규격을 프린트하는 레이어를 말한다. 그러니까 요 실크 스크린은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 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PCB 기판에 출력된다. 됐죠? 그리고 녹한다는 양면 기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면 실크 레이어와 뒷면 실크 레이어가 실크 스크린입니다. 실크 레이어래. 실크 스크린과 뒷면 실크 스크린이 각각 존재한다. A4 용지도 앞면, 뒷면, 양면으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앞면 실크 스크린, 뒷면 실크 스크린. 그럼 실크 스크린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적용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기본 풋프린트에 실크 스크린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딱 보면 여기 막 하얀 색깔로 R4, R5, SSD 1306하고 막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요렇게 하얗게 프린트 된 거. 뒷면에는 지금 아예 없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B면 F면에는 실크 스크린이 있고 B면에는 실크 스크린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쪽에 테두리에도 이 하얀 색깔 선 보이죠? 요거 실크 스크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크 스크린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저 세 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우리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기왕지사 지금 다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으로 가니까
여기 우노 실드 타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굳이 갈 필요 없나?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 4번이니 이그젠플 4-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 편집기에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예제에 뭔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냐면 LED 3개를 구동하는 간단한 회로, 이거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반복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 심볼을 배치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우측 상단에 심볼 추가하는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LED 하면 LED하고 저항하고는 같이 한 세트로 가야 되니까 LED라고 쳐서 LED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R이라고 쳐서 저항 추가해주고, 그럼 요거 두 개가 한 세트고, LED는 극성이 있다라고 했죠. 요 막대기 있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요쪽 부분이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쪽이고 반대쪽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연결이 되는 쪽이었다. 그럼 이거를 아두이노와 연결하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두이노의 2번, 3번, 4번 핀에 각각 요거 LED를 3개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런 게 3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2번은 여기 연결되고 3번은 여기 연결되고 4번은 여기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제어 전압이 지금 LED에 입력이 된 상태죠. 플러스 쪽에 입력이 된 상태고 마이너스 쪽은 저항을 거쳐서 반대쪽은 다 이 전원 심볼 요거를 이쪽에다가 딱 붙여주면 되는 걸로, 우리 다들 지금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한 점으로 모아줘도 되고 각각 해줘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 요 녀석이 어디에 연결되면 된다라는 것만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우리 뭐였습니까? 풋프린트를 각 부품에 풋프린트를 할당을 해줘야 되더라. 도구에 풋프린트 할당 누르시고, 여기에 지금 할당한다는 LED와 저항 쪽은 풋프린트가 배치가 안 됐죠, 그죠? LED는 자, THT의 LED 쪽 가보시면 여기 있죠. 스롤 LED에 가보시면 3mm짜리 요거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따다닥 3개 다 해주고, 저항은 스루홀의 레지스터 딱 가셔서 여기 요거 필터는 지우고요. 자, 현재 7.62mm짜리 요거를 저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딱 집어넣고 확인 누른 다음에, 그러면 심볼 배치 완료됐고 풋프린트 할당 완료됐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PCB 편집기로 가야 되더라. 우측 상단에 요거 기판 모양을 딱 누르시면 PCB 편집기로 이렇게 갔었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아무것도 없다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웹님입니까? 더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회로도의 수정사항을 PCB에 반영하겠다. F8이라는 단축키가 있네요. F8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PCB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치했던 풋프린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이거 일단 연결해 놓고 우리 한번 가보죠. 자, 이게 LED 1번이고 LED 2번이고 LED 3번이네요. 그죠? 딱 방향에 맞게 자, R 버튼을 누르면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R 눌러가지고 자, 딱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R 그리고 저항은 얘는 여기 거니까 돌려서 딱 이렇게 되도록 딱 순서대로 어디 연결되는지를 딱 보면서 이렇게 딱 배치해 두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요 파란 색깔 선은 실제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딱 배치해 두고, 정렬하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잘해가지고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LED 정렬하겠습니다. 3개 딱 선택하시고,
자, 기준이 되는 녀석을 선택하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요 딱 누르시고 정렬에 위쪽 맞춤 누르겠습니다. 위쪽 맞춤. 그럼 위쪽으로 딱 정렬이 되죠.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정렬에 수직 배치 선택하겠습니다. 수직 배치가 수평 배치네요. 수평 배치. 자, 수평 배치 딱 눌러주면 얘가 딱 고루고루 세 개가 나란하게 딱 배치가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요거 기준으로 자, 위쪽 맞춤 수평 배치. 모양이 좀 예뻐졌죠, 그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네트를 연결해야 되더라. 배선을 해야 됩니다. 배선 라우트는 여기 요 메뉴 중에 네 번째 거, 요 배선 라우트 단축키 X네요. X 누르시고 요렇게 연결하시면 그냥 일단 초반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요렇게 됐죠? 그다음 마이너스 요 그라운드를 다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라운드는 연결 안 하는 거라고 했죠. 커퍼 푸어 가지고 요 기판 전체에 여백 부분을 전부 다 그라운드로 처리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였냐? 다시 기억을 상기해 보건데 요 메뉴 채움 영역 추가 컨트롤 시프트 Z라는 단축키가 있네요. 뭐 단축키는 뭐 알아서 하시고 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비어 있는 공간을 요거 누르기 이전에는 항상 요 레이어가 F나 B 요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전면 구리 레이어랑 후면 구리 레이어 요거 누르시고 딱 선택하시면 자, 고를 수가 있고 여기서 앞면하고 뒷면에 GND 그라운드를 커퍼 푸어 하겠다 이 말이고 요거 딱 선택한 다음에 내 기판을 요 사각형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요까지 와서는 더블 클릭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채워지겠는 거죠, 그죠? 요 상태에서 B까지 눌러주면 우리가 하나의 기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 여기까지는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그라운드는 요 편집기에서 연결 안 해줬잖아요, 그죠? PCB 편집기에서 연결 안 해줬는데 커퍼 푸어를 하니까 자동으로 그라운드는 이렇게 연결되고 요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잘 보면 아두이노의 요 그라운드 위치하고 상호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영역은 모두 다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흡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자, 3D 모델을 잘 살펴보시면요. 진환님 반갑습니다. 이쪽에 D1, D2, D3, R1, R2, R3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실크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여기 PCB 기판에 보면 D1, D2, D3, R1, R2, R3라고 된 거 보이죠? 그러면 요 좌측에 레이어 메뉴에 잘 보시면 F 실크 스크린, B 실크 스크린 두 개 보이죠? F 실크 스크린 프론트면에 앞면에 실크 스크린 말하는 거고 B 실크 스크린은 후면의 실크 스크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면에 있는 실크 스크린 요 눈 모양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레이어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겠다. 눌러보면 뭐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죠? 요 눌렀다 계속 클릭하면 요게 전면 실크 스크린입니다. 지금 요 레이어에다가 뭔가를 쓰게 되면 그게 나중에 PCB 제작할 때 기계가 프린트를 기판에다가 쫙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크 스크린이 일단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은 여기다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카이캐드에서 사용하는 풋프린트에 기본적으로 실크 스크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에 카이캐드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실크 스크린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자, 요거 누르고 뭐 나중에 좀 할 거긴 한데 풋프린트 편집기에서 열기 이거 눌러봅니다.
그럼 지금 요 LED에 관련된 풋프린트가 여기 이렇게 열리는데요. 자, 요거는 PCB 편집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풋프린트를 나중에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될 때 보게 될 그런 화면인데, 여기서 전면 실크 스크린 누르니까 여기 반짝반짝 번쩍거리는 게 있죠.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우리 풋프린트에 그대로 여기 드로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D1이라는 글자하고 R1이라는 글자가 중요한데요. 요게 참조 필드라는 거고, 자, 요 D1이라는 거하고 R1이 참조 필드고요. LED라고 된 것하고 R이라고 된 거, 이게 필드 값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변경을, 기준을 회로도 편집기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4번. 참조 필드와 필드 값은 회로도 편집기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알버트 조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모두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PCB 편집기는 저장해놓고 잠깐 끄고 회로도 편집기에 잘 보시면요. 그리고 저 참조 필드가 뭐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넣는 자료는 제가 여기 나중에다가 추가해 놓을게요. 지금은 없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캡처까지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지금에는 없고 제가 하는 장면만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캡처해 놓은 자료 라이브 방송 끝나고 채워 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우리가 추가해 놓은 심볼 LED D1이라는 요 LED 심볼을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두 개가 있죠. 두 개. 첫 번째가 참조 필드입니다. 레퍼런스 필드. 제가 정확한 용어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거를 카이캐드에서는 참조 필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필드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참조 필드의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LED하고 저항하고 보시면 저항의 첫 번째 거는 R1, R2, R3라는 게 붙고 필드 값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예상컨대 참조 필드라는 건 뭐냐면 부품의 기호 같은 거예요. R이라는 기호로 시작하면 그거는 저항이구나. D라는 걸로 시작하면 다이오드입니다. LED도 발광 다이오드의 일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J라고 된 것도 있어요. 요 J는 뭘 줄인 건지 모르겠는데요. 점퍼인가? 하여간 뭐 핀 있잖아요. 핀은 J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듈로 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 자, 요런 거 보면 얘는 위쪽에 참조 필드가 U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IC 칩은 U로 시작하고 저항은 R로 시작하고 LED는 다이오드는 D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그 캐패시터가 있겠죠? 캐패시터는 C 캐패시터는 C로 시작하죠, 그죠? 캐패시터의 C, 다이오드의 D, 저항 레시스터의 R,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참조 필드라는 것은, 참조 필드는 조금 개념이 좀 어려워요. 참조 필드는 그 부품이, 그 심볼이 그 부품이 저항인지 뭐 그 컨덴서인지 아니면 다이오드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그 부품의 번호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품의 번호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 회로 다루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때 이런 말을 해요. R1 부품이 잘못됐다. R2 부품의 저항값이 잘못되었다. D3의 LED에다가 빨간 색깔 LED를 꽂아라. 이런 식으로. 저 부품 자리에 일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R1 자리, R2 자리, R3 자리.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필드 값이라는 거는 어차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 값 부분에다가 내가 필요한 메모 같은 걸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드 값은 그 PCB 제작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메모하는 개념으로 활용하면 될 듯하다. 제가 확실히 알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다가 아래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게 참조 필드라고 했고 아래쪽에 있는 게 필드 값이라고 했어요. 여기 R1의 필드 값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330옴. 한글을 적어도 되던가? 한글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옴 영어로 적겠습니다. OHM이 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필드 값에다가 다 330옴이라고 한번 써보죠. 그리고 요 LED라고 된 부분 필드 값에다가는 요거는 빨간색 LED라는 의미로 레드라고 적고 요거는 그린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블루라고 적겠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 색깔 LED를 연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PCB 편집기에 간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지금 여기에 참조 그 필드 값이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위쪽에 PCB 수정 사항을 반영하겠다라고 업데이트 PCB를 하면 여기 저 필드 값이 바뀐 거 보이죠? 근데 이 필드 값은 우리 나중에 PCB 기판 제작하는 거 아무 관련이 없어요. 3D 뷰어로 보시면 그 녀석은 여기 출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로도에 우리가 이거를 디자인만 하는 사람이고 요 회로도를 뭔가 검토를 하는 사람하고 PCB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검토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걸 쭉 봤을 때 요 자리가 330옴이구나. 안 적어놓으면 뭔지 모르니까 뭐 100을 하라는 건지 10K를 넣으라는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LED도 뭘 꽂아라는 건지 우리가 기계는 저기다가 구멍만 뚫어주는 거고 뭐를 실제로 납땜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여기다가 빨간 거, 녹색, 파란 거를 LED를 꽂아라는구나. 회로도 편집기, PCB 편집기에서도 봐도 이렇게 봐도 여기가 330옴 자리고 여기가 빨강, 녹색, 파랑 자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실제 제품으로 PCB 기판으로 나왔을 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 여기까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참조 필드를 회로도 편집기에서 참조 필드를 그러니까 반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PCB 편집기에서도 참조 필드와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회로도 편집기에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요 7번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회로도 편집기에 PCB 편집기에서도 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LED라고 된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제가 테스트 1이라고 적겠습니다. 바뀌죠, 그죠? 요거도 테스트 2라고 적겠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3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꿨을 때는 요대로 적용이 돼요. 그럼 우리가 회로도 편집기에서 뭔가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사항을 다시 반영을 하게 되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 필드 값하고 참조 필드의 기준은 주도권은 회로도 편집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신나게 바꿨잖아요. 내가 회로도 편집기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정사항 반영하면 원래대로 다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바꾸려면 여기 있는 거를 바꿔야지. PCB 편집기에 있는 내용을 바꾸면 나중에 바꿔봐야 업데이트하면 다시 이 값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주의사항이 있더라. 자, 그리고 요 참조 필드 있는 값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포멀하게 우리가 만들자면 R1, R2, R3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제가 임의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녹한다 원. 난 이걸 녹한다 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얘를 녹한다 2라고 부를 거고, 얘를 녹한다 3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수정사항을 반영을 하게 되면 녹한다 1, 2, 3가 나왔다 그죠? 요거는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3D 뷰어로 보면 그게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요렇게 쓰는 게 포멀하게 그렇게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요렇게 쓰는 게 제가 눈치껏 보니까 정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참조 필드는 안 건드리는 걸로 합시다. 자, 녹한다 월드에서는 우리끼리 합의를 보건데 참조 필드의 값은 카이캐드에서 그냥 알아서 배치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고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놔 볼게요. 자, 우리끼리 약속하건데 참조 필드의 값은 안 건드리는 걸로 합의를 보도록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자리가 뭐다라는 거를 좀 프린트를 하고 싶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조 필드 값인 게 아니라 PCB 기판 자체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걸 좀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실크 스크린에다가 그냥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레이어에 실크 스크린 선택하시고 화면에 보시면 요 T라는 거 있습니다. Add Text Item 요거를 누른 다음에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요 자리에다가는 335ohm이 들어갈 거니까 335ohm이라고 쓰고 요거는 부품 프린트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내가 PCB 편집기에서 새롭게 추가를 하는 아이템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추가하는 거는 회로도 편집기하고 PCB 편집기 사이에 릴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정을 해도 얘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요 자리에다가 딱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저 밑에 있는 거는 실제 프린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덮어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좀 더 약간 더 예쁘게 하려면 우리 정렬하는 거 했으니까 그죠? 온라인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그 기능은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요거 한 다음에 3D 뷰어를 보면 이거는 이제 프린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은 참조 필드 값은 우리끼리 작업하기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쓰고 저 부품에 대해서 내가 실크 스크린을 쓰겠다라고 하면 직접 추가를 해가지고 쓰는 그런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얘네들은 각각 자, 레드, 그린, 블루.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딱 하고 얘는 그냥 정렬하지 맙시다.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실크 레이어 쪽에서 챙기면 좋은 내용은요. 자, 6번. 왜 이게 잠시만요. 요 크기가 맞는 거. 자, 실크 스크린은 배선 라우트와 관계없 배선 라우트 이후로 프린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선 위에 덮어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지금 요게 실크 스크린으로 우리가 배치한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배선하고 연관이 있으면 뭔가 충돌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크 스크린은 배선 라우트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적어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요렇게 해놓겠습니다.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돼 있어도. 그런데 패드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곤란한데 배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설마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배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요 패드 자리하고는 연관이 있더라.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나오게 될 결과물을 보면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게 되는 이 실크 스크린이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배선하고 관계없이 실크 스크린을 위에다가
배선을 먼저 깔고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요 두 장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캡처 자료는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탁탁탁탁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새롭게 추가된 용어 다 머릿속에 들어오셨나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요거 참조 필드라고 제가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요거를 필드 값이라고 부를 거고, 요거는 심볼이고, 그죠? 그리고 각 심볼의 부품 모양, 풋프린트고, 그죠? 그리고 요거 뭐였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끼리 부르기로는 그냥 파워 심볼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전원 심볼, 전원 심볼이라 부르고, 그다음 PCB 편집기 상에서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그 부품의 풋프린트죠. 그리고 요거는 회로도 편집기의 참조 필드고, 요거는 필드 값이고, 그 기준은 회로도 편집기가 기준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새롭게 추가된 요 세 개는 회로도 편집기에서 별도로 추가한 그 실크 스크린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우 힘들다. 자, 그럼 요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뒷면의 실크 스크린으로 글자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자, 요 각각의 LED 자리하고 저항 자리에 뒷면에도 저항 크기하고 LED 색깔을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면 실크 스크린을 안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뒷면에 아무 작업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뒷면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요 자리에다가 뭔가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실크 스크린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레드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레드. 요 레이어가 비실크 스크린으로 딱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딱 해보면 얘가 거꾸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나오잖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뒷면이기 때문에 뒤집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요 자리에다가 제가 딱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요 보면 뒷면에 여기 레드라고 요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뭔가를 배치를 하려면 요렇게 그냥 마치 앞면에 배치되는 것처럼 인 것 같은데, 그냥 비실크 스크린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하면 된다. 대신에 뒤집혀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별도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B. 실크 스크린 테스트. 얘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거를 전면에다가 프린트 하려면 F라고 바꾼 다음에 요 레이어를 F면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죠. OK 누르면 어디 갔냐? 이건 한 번도 안 해봤. 내가 안 보이는 걸로 해놨구나. 딱 해놓으면 근데 이거 뒤집히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면 다시 누르고 F 실크 스크린 테스트. 그리고 요 거꾸로 뒤집는 거는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요 R 이게 반전시키겠다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해두면 자, 앞면에는 F 실크 스크린 테스트가 나올 거고, 뒷면에는 B 실크 스크린 테스트가 나오게 될 것이다. 됐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실 수 있으시면 예제 1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저장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도 올려두고 여기에 캡처 자료도 넣어둘 테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에 따라서 배선의 너비를 한번 조정해 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기준이 되는 자료를 몇 가지를 좀 검색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놨어요. 일단 여기 디지키라고 하는 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 안에 보시면 배선의 너비를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일단 요 설명 자료부터 좀 만들고, 배선의 두께를 조절해보자. 자, 1번
PCB 기판에 출력되는 그 배선의 두께는 전압과 전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요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부품 간의 간격과 온도 등 많은 변수가 있다. 그 모든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계산기가 요거라는 거예요. 요 들어가가지고 링크 들어가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저 이거 계산하는 방법 모릅니다. 2번 녹한다는 복잡하게 배선의 두께 말고 너비라고 할게요. 두께는 이 위아래 두께의 느낌이 있으니까 너비라고 하죠. 배선의 너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챙겨간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전류만 기준으로 잡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 LED 같은 경우는 소모하는 전류량이 작잖아요. 그러면 선이 얇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PCB 기판이 뭐 모터 같은 거를 작동을 시킬 경우에는 조금 두꺼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을 전류로 잡고 1.01A 이상이면 네트의 너비를 0.4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 배선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0.4고 1.4A면 0.6이고 3.4A면 2.0이고 그러니까 2mm다 그 말이죠. 배선의 두께가 2mm다. 그럼 요 기준을 우리가 그 참고를 해서 2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러면 아두이노 실드에 외부 전원이 입력되어서 LED가 작동된다. 이때 LED는 1A 짜리가 있고 3.3A 짜리가 있는 거예요. 3A 짜리가 있을 때 배선의 두께를 적절하게 조절하시오. 그러면 외부 전원이 입력되는 거는 뭐 배터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배럴잭으로 하겠습니다. 배럴잭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배럴잭을 이용을 해서 LED 두 개의 전원을 입력을 해주는데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두이노 실드 타입이긴 한데 그냥 별도의 회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보죠.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 항상 특별하지 않으면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4-2 자 그럼 지금 가정이 저 아두이노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심볼 추가하겠습니다. 자 LED 두 개와 저항 한 개가 있죠. 요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외부 전원 심볼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예전에 해놨던 자료 쭉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편에서 했을 겁니다. 커넥터를 다루는 편에서 여기 있네 이거죠. 배럴잭. 배럴잭 심볼은 배럴잭이라고 검색하면 된다라고 해네요. 그럼 여기다가 배럴잭 있죠, 그죠? 요게 그 외부 전원이고, 그리고 요 위 1번이 플러스고 2번이 마이너스예요. 그 있잖아요, 아답터. 우리 그 노트북이나 이런 데 쓰는 그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아답터, 그게 배럴잭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네트 라벨도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하고는 이렇게 일치시켜 줄 겁니다. 서로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이쪽에 add 네트 라벨 누른 다음에 네트 라벨을 하나 추가해 보죠. 뭐라지? external 5V. 여기에 5V가 연결된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EXT5V라고 제가 썼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네트 라벨이라는 거는 이름이 같은 것끼리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LED에 각각의 외부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네트 라벨 선택하고, 그럼 여기서 익스터널 5V를 이쪽에서 딱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요래 연결됐다, 그죠? 그리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연결되면 되는데 요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됐죠? 그러면 모든 회로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풋프린트를 또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배럴잭의 풋프린트는 배럴잭 호리젠탈이라고 되는 호리존탈. 여기서 배럴이라는 필터를 적용해주면 배럴잭 호리젠탈 여기 있네요. 요거고요. 그리고 저항 LED는 이번에는 좀 1A, 3A니까 크기를 좀 비례해가지고 큰 녀석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필터 지우고요. 필터 있으면 검색이 안됩니다. LED THT에 1A짜리는 근데 크기가 얼마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8mm짜리 요 캡의 두께 그 지름이 8mm짜리인 걸 요걸로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3A짜리는 요 20이면 2cm인데 8cm, 10cm 이렇게 하죠. 8cm, 10cm. 8mm, 10mm. 그러니까 0.8cm랑 1cm. 그리고 저항은 아마 여기에 1A, 3A니까 거기에 맞게 저항도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항의 풋프린트도 좀 그거에 비례를 해서 약간 시나리오에 맞게 뭘로 그냥 요 길이만 보면 되겠죠. 12.7470짜리를 1A짜리 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20.32짜리를 3A 걸로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보면 되겠죠, 그죠? 포프린터 보면 딱 자리가 근데 이거는 보니까 요 그 패드 구멍이 얇네요. 좀 더 큰 거, 크고 강력한 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해도 상관없다. 회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요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또 고려할 수 있는 게 요거 저 필드 값을 바꾸는 부분 있죠. 요거 5V 그 VCC 요런 식으로 메모해 두겠습니다. 5V VCC. 그리고 요거는 저항을 1kΩ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둘 다 1kΩ. 그리고 요거는 5V 1A라고 메모를 해두고 요거는 5V 3A라고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저장하고 이제 PCB 편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정사항 반영하기 F8 딱 눌러줍니다. 자, 그럼 딱 이미 봐도 크기가 다르죠, 그죠? 자, 이 배럴잭은 이쪽 끄트머리 여기다 두겠습니다. 딱 충돌하지 않게. 딱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연결되는 쪽 머리가 밖으로 딱 나가게 되는 거고, 요 실크 스크린이 꼭 엣지 레이어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밖에 있으면 잘려가지고 그냥 알아서 프린터 되는 거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얘가 꼭 요 실드의 바운더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에 패드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패드는 엣지 그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실크 스크린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5V 지금 요 J5라고 된 거 요게 실크 스크린이니까 요거는 출력이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로 딱 옮기면 되겠고, 그죠? 필드 값 이거는 뭐 출력되는 거 아니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친구입니다. 선택이 안 되냐? 얘는 밖에 있어도 실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지만 여기도 있다, 그죠? 요거 다 필드 값인 겁니다. 실제 출력 안 되는 값.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가 한 세트 내어 보니까 크고 거대하다, 그죠?
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자, 요래 연결되고 자, 그럼 지금 요까지만 해가지고 3D로 딱 보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얘는 3A고 얘는 1A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쪽에서 이제 배선 라우트가 될 건데요. 잘 보세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요 그라운드는 회로도 편집기에 보면 그라운드를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일치시켜 놨잖아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제가 커퍼 푸어를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F면 선택하고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앞면 뒷면 다 선택한 다음에 그라운드 선택하시고 따다다닥 B 눌러줍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커퍼 푸어의 그라운드가 딱 연결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아두이노 실드에도 그라운드가 딱 상호간에 연결이 된 거잖아요. 아, 어차피 나중에 그 외부 전원 들어와 가지고 그 모스펫이나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하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서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항상 연결한다. 일단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절연된 외부 전원이 아니고서는 아두이노에서 뭔가 외부 전원을 쓴다는 의미는 그 외부 전원은 서버 모터나 DC 모터에 플러스만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라운드는 아두이노하고 상호간에 연결이 되는 거다.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그 신호 개념이 안 생기니까 저도 회로 전자전기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라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할 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됐죠. 이거 일단 지우고 그라운드는 어차피 알아서 그라운드끼리 연결될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대신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가 이 배선 라우트가 대충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요렇게까지는 연결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배선의 두께를 우리 요 치수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 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A짜리는 배선의 너비가 0.4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얘가 1A짜리인 거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으니 요 배선 라우트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트랙의 그 너비를 얼마 하겠습니까? 나오죠? 여기다가 0.4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두꺼워졌죠? 두꺼워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쪽으로 가는 것도 더블 클릭하고 0.4 됐죠? 그러면 3A짜리는 1.5여야 되니까 요거는 하나 선택 안 되고 이렇게 다다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요거는 1.5 굉장히 두껍죠? 1.5 여기도 1.5 됐죠? 이러면 배선 라우트가 그 배선의 두께가 우리 목적에 맞게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선 라우트 할 때 이거 누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더라? 이 배선의 너비 자체를 내가 그냥 기본으로 하게 되면 항상 요 두께로 그려지는데요. 내가 애초에 드로잉 할 때부터 그 배선의 두께를 딱 고정을 해두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연결해놓고 더블 클릭해서 배선의 두께를 조절하면 되더라. 그렇게 안 하려면 자 요거 누르시고 제일 왼쪽에 트랙 유즈 네트 클래스 너비 그리고 이 왜 갑자기 영어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커스텀하게 바꿔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이 방법 더 간단하잖아요. 맞죠? 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선의 두께를 여기 입력하면 그냥
반영되는 거니까. 딱 요렇게 딱 해가지고 3D 뷰로 딱 보면 요렇게 이제 딱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안 된 게 하나 있죠. 그라운드가 연결 안 됐잖아요. 그라운드는 커버 푸어로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딱 선택하시고 앞면 뒷면 다 그라운드를 이렇게 펴 바르겠다라고 딱 하겠습니다. B. 그러면 3D 뷰로 보면 이제 다 됐죠. 여기 엄청나게 두껍죠. 그리고 여기 이거 내 마우스가 되게 버벅거리네. 됐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2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제 2번은 네트 너비를 조절해 보겠다. 자, 그리고 예제 3번은 자, 그럼 지금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요 세 개 전송이 됐습니까? 녹한다에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전송이 되었습니까? 다 됐죠? 그럼 이제 4번 3D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3D 모델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회원가입 해야 되고 회원가입하면 제가 보니까 공짜입니다. 따로 뭐 그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뭐 이 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인 범위 안에서 뭐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실히 않지만 제가 아무리 써봐도 뭐 돈 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예제 3번은 뭘 한번 해보냐면 자, 예제 3편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놨던 예제가 있어요. 요거 이걸로 할까? 자, 잠시만요. 이미 요 할 거를 여기 딱 해놨구나. 자, 예제 3편의 예제 3번에 보면요. 여기 있어요. 예제 3번에 보면 자, 요거 온습도 센서를 내 기판에다가 꽂아 넣겠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요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3D 모델을 하나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예제 3번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실습 예제 3편의 3번 예제에 온습도 센서 3D 모델을 적용하시오. 그럼 요 3D 모델이 있으면 카이캐드 내부에 3D 모델이 포함이 돼 있으면 3D 뷰어로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운받은 거 있잖아요. 다운받은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도 딱 남겨놨잖아요. 요 링크로 딱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빨간 버튼 보이죠? 요거 딱 누르시면 3D 모델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그럼 요 3D 모델에 대한 그 설명도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3D 모델에 대한 설명. 자, 카이캐드에서 사용하는 3D 모델의 확장자는 스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 스텝이다. 그리고 STP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확장자가 스텝이고 카이캐드에 기본으로 포함된 라이브러리는 3D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심볼과 풋프린트를 활용하면 3D 모델을 별도로 추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카이캐드에서 3D 모델을 활용한다는 것은 실제 제품이 어떤 모양이 될지 확인하는 정도이고 실제 PCB 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D 모델 멋있는 거 집어넣는다고 해서 PCB 기판이 더 멋있게 출력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D 모델은 그냥 시각적으로 내 부품을 저기다 꽂아 넣으면 이 뭐 간섭이 있냐 없냐 뭐 요런 거 정도 평가할 때 대충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가 요런 거 볼 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아마 제가 다운을 받아 놨을 겁니다.
여기 있네. 아닌데. 배럴잭. 안 받아놨네요. 자가 들어가가지고 다운을 받으면 되겠네요. 아니다. 이거는 맞다. 거기 있던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자, 제가 그 녹한다가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3D 모델을 함께 다운 받을 수도 있다면 그 올린 사람이 3D 모델까지 포함시켜서 올려놨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요. 자, 제가 요 예제 3편에 3번 이거 만들 적에 온습도 센서 심볼하고 풋프린트는 여기서 다운 받으십시오 라는 링크를 알려드렸는데요. 요거 다운 누르시면 다운 받은 그 파일이 뭐지? 헷갈리네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저는 지금 로그인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딱 누르시면 일단 3D 모델이 있으면 요 3D 모델 쪽에 가보면 얘는 없네요. 이거 없는 거였네. 죄송합니다. 있는 줄 알았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가가지고 자, 요 다운로드 파일 누르면 자, 압축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 될 거고요. 자, 요거 압축으로 이제 풉니다. 그러면 안에 여기 보면 요 스텝이라는 파일 보이죠? 왜 두 개죠? 다리가 꺾인 게 있고 다리가 안 꺾인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필요한 건 다리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꺾여 있는 요 녀석을 어딘가 폴더 3D 모델을 담아두는 폴더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쏙쏙쏙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요 스텝 요 파일을 가지고 카피를 해 가지고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문서 안에 카이캐드 폴더가 있고요. 7.0이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3D 모델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척 됐죠? 여기 3D 모델 집어넣는 폴더 요걸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예제 3편 했던 거를 자, 죄송합니다. 예제 3-3을 4-3으로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3번 맞죠? 이게 오늘 세 번째 예제. 오케이. 그럼 요거 이제 2번은 끝났으니까 저장 싹 하고 다 끄고 SYH님 반갑습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픈 프로젝트 4-3을 딱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PCB 편집기로 가가지고 딱 보시면 없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다가 3D 모델을 하나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하면 되느냐? 잠시만요. 저도 간만에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 자, 요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내가 3D 모델 적용하고자 하는 그 부품을 풋프린트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화면에서 3D 모델스 보이죠? 요 3D 모델스 누르신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누릅니다. 딱 느낌 맞죠? 요 더하기 누르고 더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거 뭡니까? 이 폴더 모양 버튼 이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누르고 잠깐만요. 그거를 걔를 여기 추가를 해줘야 되던가. 얘는 여기 있구나. 일단 자, 우리가 그 해놓은 폴더 찾으면 되겠죠? 그럼 그 문서 폴더 어디 있느냐?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나? 자, 여기는 아니고요. 자, 윈도우 안에 윈도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윈도우가 아니라 유저입니다. 유저 안에 자기 그 윈도우 사용자 계정 있죠? 그 계정 안에
다큐먼트 요게 문서죠. 문서 안에 카이캐드 안에 7.0 안에 3D 모델스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죠. 요거 이미 여기 딱 보인다 그죠? 요거를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가지고 와지죠. 아 그럼 얘를 어차피 이거는 PCB 기판 제작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배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그러면 로테이션 부분을 요 방향이네 그죠? 요 방향이고 그리고 요 이제 움직여 줘야 되겠네요. 오프셋을 쭉 한번 바꿔봅니다. 자 X축 요만큼 이렇게 옮기고 됐다 그죠? 그리고 Y 요만큼 옮기고 아 그러면 얘가 뭔가 실제로 부착이 됐을 때 아 요정도 느낌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오케이 누르시고 3D로 보면 아 이제 그러니까 요거 부품 선택된 거를 다시 선택된 거를 풀고 이제 3D 뷰어로 보면 아 요렇게 내가 만든 게 요런 모양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딱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3D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내친김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3편의 예제 6번이었는데요. 여기에 요 자리에 이게 그때 예제 3-6의 최종 결과물인데요. 요 자리에 USB 커넥터가 연결이 돼야 되고 요 자리에 DC 배럴잭이 연결이 돼야 되고 요 자리에 IRF520 모스펫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각자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3-6을 4-4로 바꾸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실습 예제 3-3 이렇게 할게요. 3-6번 예제에 세 가지 부품의 3D 모델을 적용하시오. 자, 요거는 USB는 여기 제가 찾아놨어요. 요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요거는 요 다운받아 놓은 거 같던데. 자 여기네 그죠? USB 요거 다운받으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들어가가지고 요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이 똑같은 압축 파일 다운로드 될 겁니다. 압축 풀어서 일단 준비해두고 그리고 배럴잭 요것도 요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 눌러가지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요렇게 압축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 개 남았죠. 모스펫은 우리 모스펫 그 다운 받았을 적에 아까 했던 설명이 요때 나왔어야 됩니다. 요거 제가 그리는 거 설명하면서 IRF520 요 링크 알려드렸는데 요 IRF520 링크 딱 들어가 보시면 얘는 3D 모델이 여기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애는 3D 모델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안에 들어있습니다. 스텝이랑 STEP라는 파일이 내부에 들어있어요. 요거 딱 눌러가지고 전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어보시면 요렇게 안에 스텝 파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 안에 있는 또 스텝 파일이 있겠죠? 이거는 뭐지? 자,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자, 하여간 스텝 파일이 있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요건 아니다 그죠? 요거네요. 요거하고 요거랑 요거 들고 그 다음 USB 커넥터 쪽에 요 스텝 파일 있죠. 요 세 개 들고 아까 요 3D 모델 안에다가 투척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3D 모델 지금 다운받은 거를 어딘가 폴더에다가 추가를 한 거다. 여기까지가 끝이고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그 예제를 열겠습니다. 잠시 얘 왜 3-3이라고 돼있지?
내가 3-3을 수정을 했나요? 오잉? 오잉? 잠시만요. 예제가 꼬였나?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는 건가 보다. 어. 요 이름이, 이거 이름을 안 바꿨구나. 하여간, 자, 이거는 별로 상관없고, 나중에 압축하게 되면, 이게 파일 이름이 될 거니까, 그죠? 범준님, 발음이 잘안네.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예제 4-4를 이제 열어가지고, 자, 요 자리에다가 우리 3D 모델 집어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뷰, 3D 뷰 하면, 자, 요 자리에 USB하고 배럴잭하고 모스펫 자리가 비어있다, 그죠? 그러면 USB부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요 폴더 모양 누르고 찾으면 되겠죠? 또 애초에 여기다가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요 폴더에다가.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폴더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찾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기본으로 나오는 폴더 있잖아요. 요 폴더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 우리 그럼 폴더 위치 바꾸겠습니다. 저기 하지 말고 여기다가 집어넣지 말고, 자,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 안에 카이캐드 있죠? 요 안에 7.0 안에 쉐어 안에 맞나? 카이캐드 안에 3D 모델스 요 있죠? 요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라이브러리에 3D 모델이 여기 들어있고, 우리 하나 여기 더 만들면 되죠. 새 폴더. 왜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게 떠 있었구나. 지금 제 컴퓨터는 관리자 권한 하면 컴퓨터가 뻗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폴더 만들어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방송 환경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좀 불편해도.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매번 저 폴더를 찾아가야 되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네요. 자, 다큐먼트 안에, 카이캐드 안에, 7.0 안에, 3D 모델 안에, USB. 야, 이거 좀 잘 그려놨다, 그죠? 저분이 상당히 잘 그려놨네요. 자, 일단 방향을 맞춰주고, 자, 요 방향이고, 이제 좀 올리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요 정도. 그리고 좌우도 안 맞네요, 그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는데, 이제 뒷면에 여기 딱 들어가도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하고, 여기도 딱 맞네요, 턱이. 요렇게 설치가 되는 형태죠, 그죠? 그러면 다 됐네요. 오케이 누르고 3D 뷰어로 보면, 자, USB 자리에 부품이 여기 딱 3D 모델이 들어갔죠? 멋있어졌죠, 그죠? 훨씬 멋있잖아요. 다음, 배럴잭. 더블 클릭하고, 바로 된다. 배럴잭 선택하시고, 얘는 바로 딱, 약간 이빨이 안 맞네요, 그죠? 약간. 얘는 뭐지? 약간 안 맞는데? 그러면 0.2 정도만 가면 되겠네요. 됐죠? 구멍에 쏙 들어갔죠, 그죠? 이 정도는 그냥 허용해 줍시다, 그죠? 됐고. 그리고 모스펫 추가하고, IRF520. 요게 모스펫이에요. 오케이 누르시고. 자, 얘가 여기 요 방향으로 딱 꼽혀 들어가야 되니까, 요 방향 맞습니다. 하얀 줄이 쳐진 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 막대기.
그럼 요거를 이제 요 방향에 맞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턱이 있잖아요. 요게 기판에 탁 걸리는 쪽이고 뒷면에다가 납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높이를 여기구나. 요렇게 되고, 자 좌우는 맞고 앞뒤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다가 나중에 납땜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누르고 3D 뷰로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구나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딱 뭔가 발표 같은 거 할 때 요거 딱 캡처해가지고 나 이런 거 만들 겁니다 라고 하면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생님들 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뭐 빵판에다가 막 꽂아가지고 사진 찍어 놓는 것보다 요렇게 해놓으면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 저 학생 아주 크게 될 학생이구나. 요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3D 모델 가지고 노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하고요. 됐다. 이제 오늘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 났고 이제 뭔가 하나씩 또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냐면요. 노칸다의 아두이노 예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예제 코드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PCB 기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노칸다의 아두이노 148-1편에 가보면 요런 회로도가 아마 그 블로그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칸다가 사용하는 이 이산화탄소 센서가 MHZ19B라는 모델인데요. 얘는 커넥트 타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커넥트 타입으로 됐다고 해서 여기다가 납땜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 피치가 2.54 피치를 가지는 핀 헤더를 달아가지고 기판에다가 탁 꽂아서 쓰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리 심볼하고 푸프린트 다운 받는데 가보면 요렇게 MHZ19B에 푸프린트하고 심볼하고 3D 모델하고가 딱 다운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딱 들어가셔가지고 다운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3D 모델도 이미 들어있죠. 훌륭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전체 파일을 카이캐드용으로 다운로드 이렇게 받아줍니다. 자, 다운됐죠? 그럼 이제 이거 끄고 자, 다운로드 안에 요거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혼잡스럽네.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상관없죠?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이제 딱 나오죠? 카이캐드 언더바 SYM 심볼 파일입니다. 3D 모델 파일이고 푸프린트 파일입니다. 저거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요 이산화탄소 센서를 바로 탁 끼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쉴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부터 하나 만들어 보죠. 그거 이전에 5번 예제입니다. 5번 이산화탄소 센서 MHZ19를 활용할 수 있는 쉴드를 제작하시오. 내 카이캐드 껐네요. 왜 껐지? 누가 껐죠? 자, 새 프로젝트 아두이노 쉴드 타입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그젠플 4-5. 자, 그럼 여기에 다운받은 파일을 각자 위치에 이동시켜 줘야 되겠죠? 심볼 파일은 제가 지금 어디다 집어넣고 있냐면 요 폴더에 아까 말했던 그 3D 모델이 있던 폴더에 심볼 안에 여기 아니구나. 그냥 냅다 추가했었구나. 자, 심볼 추가부터 가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이것도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저 파일들을
내가 지정해 놓은 폴더에다가 다 집어넣고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1편하고 2편하고 3편 거치면서 그거를 예상을 못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혼동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다운로드 폴더 안에 가보면 요 폴더가 있어요. 온소프트 센서 그 심볼을 다운받으려고 제 최초에다 여기다 요걸 만들어 놨는데, 저 폴더 안에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지금 연결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런 폴더를 나중에 제가 지금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기 들어있잖아요. 제가 깜빡하고 저거를 삭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카이캐드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안에 딱 카이캐드가 뭔가 파일들이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 파일을 딱 집어넣어두고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문서 안에 카이캐드 7.0 안에 심볼스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뭔가 쓰려고 집어넣어 놨던 거고, 요 안에 7.0 안에다가 마이 심볼이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심볼은 저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마이 풋프린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쓰는 모든 풋프린트는 저기다가 집어넣고, 마이 3D 모델 하나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불러다가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중에 좀 폴더가 좀 꼬일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심볼 3D 모델 풋프린트 됐죠? 그리고 풋프린트는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구나. 하여간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풋프린트가 별도의 폴더가 있으니까요. 풋프린트 안에 요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으니까 요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됩니다. 1편, 2편, 3편 걸쳐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쭉 해놨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심볼 편집기 들어가서 심볼은 추가를 해야 됩니다. 3D 모델하고 그 풋프린트는 그냥 불러다 쓰는 거고, 심볼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였다. 자, 최초로 추가해 놓은 요 심볼 라이브러리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추가해놨던 게 DHT 뭐 그런 이상한 이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가 심볼 가져오기 누르시고, 추가해놓은 요 마이 심볼에 요 녀석을 딱 추가해주면 이제 심볼 들어왔다, 그죠? 저장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회로도 편집기 가서 한번 만들어보죠. 자,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회로가 보면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센서의 TX 핀이 아두이노 우노의 2번 핀에 연결이 되고, RX 핀이 3번에 연결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X가 2번, RX가 3번. 그리고 5V 전원이 VCC가 5V, 그라운드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방금 추가해놨던 심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카이캐드를 껐다가 키면 라이브러리를 새로 불러와가지고 어쨌건 오래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주겠습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자, 이제 열렸죠. 여기다가 자, 요 안에 들어있죠, 그죠? 여기에 방금 추가했던 요 MHZ19 딱 추가해놓고 보니까 VIN, GND, RX, TX 보이죠? 여기 각각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VIN은 여기 있는 이 5V.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죠. 왜 연결이 안 되냐? 잠시만요. 왜 겨냥이 안 되죠? 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 왜 연결이 안 돼? 원래 이 동그란 거 누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만든 사람이 이거 잘못 만들었나 보네요. 자, 그러면 요 심볼은 우리 그냥 버립시다. 심볼하고 풋프린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핀 수만 맞춰주면 됩니다. 대신에 작업하는 그 방향이 약간 어렵게 됐네요. 잠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 이렇지? 왜 안 열리죠 이거? 이 또 뭐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되죠, 그죠? 할 수 없네요. 이거 버립시다. 그러면 우리 저 심볼을 대체할 수 있는 어차피 핀 수가 4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0104 4개짜리 커넥터를 여기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쓰려고 했다가 미수로 그쳤던 요 그 심볼 어디냐? 근데 잘못 만들면 이렇게 연결도 안 되나 보네요. 얘는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중요한 게 나중에 이거는 좀 다뤄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심볼을 나중에 직접 만들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요 심볼에 핀 번호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핀 번호가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는 그냥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그냥 얘를 그냥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지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쓰는데 안 되니까 일단 제가 임의로 급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N 자, 나중에 할 내용을 미리 살짝 간보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실제 그거랑은 상관없으니까 자, 얘가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자, VE는 5V다. 대충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라운드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요 타입 말고 전원 타입은 요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요 보시면 전역 라벨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원 블럭은 이쪽으로도 들어오니까 요런 느낌으로 써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얘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해준다. 그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하고 연결하겠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다음 TX가 아두이노의 2번 핀, RX가 3번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여기 네트 라벨 추가 누르신 다음에 2번 핀 선택, 얘는 2번 핀, 얘는 3번 핀. 그랬다 요래 해가지고 요래 하면 되겠죠. SYH님이 그리드를 낮게 설정하면 된다. 제가 그 촘촘하게 해놔서 그게 딱 선택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 회로도 편집기에도 그 그리드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SCHH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SYH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나중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전문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니니까 안 되면 돌아가는 걸로. 자, 그리고 요게 지금 MHZ19B인 상황이다. 그리고 어차피 핀 수가 4개면 핀 수가 같으면 되고, 그리고 요 각 핀의 이름이 같으면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풋프린트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방금 추가한 여기다가 아까 제가 풋프린트 집어넣는 폴더 안에다가 그 파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 풋프린트 안에 MHZ19 더블 클릭하고, 자, 이제 회로도 편집기로 가면 되겠죠. 저장하고, 계속 혼동하네. 죄송합니다. PCB 편집기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가서 회로 반영상 F8 눌러가지고 반영하면 들어오죠, 그죠? 그 딱 눌러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볼 이상한 걸 쓰긴 썼더라도 뭐가 어디 연결된다라는 게 이미 딱 요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요 정중앙에다가 딱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연결할 거 연결하는 거죠. 자, 일단 5V 여기가 아두이노 플러스 5V 자리거든요. 여기 연결할 게 뭔가 있겠죠. 딱 눌러보면 저기다 연결한다네요. 딱 데리고 가서 요런 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각형 박스 보이죠? 실크 스크린 부분을 눌러보면 저거 지금 실크 스크린이구나. 실크 스크린은 배선 라우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가도 별 상관은 없는 거다. 요렇게 두죠. 자, 그리고 요 자리는 3번 핀 연결되는 자리고, 요 자리는 2번 핀 연결되는 자리네요. 2번 핀 먼저 연결하죠. 대충. 근데 저는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게 조금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가면 되겠죠. 실크 스크린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그려지는 게 별로다. 자, 다시 이렇게 연결해 두죠. 아니면 뒷면으로 가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라운드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로 할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죠. 그라운드는 연결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F 누르고 채우기 합니다. 딱 누르시고 양쪽 면에 그라운드 발라주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요래 가지고 주문을 딱 하면 바로 노칸다에 아두이노 148-1번 예제를 이거 쉴드를 딱 꽂아서 쓰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3D 뷰어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산화탄소 센서 그 3D 모델도 같이 다운받았잖아요. 3D 모델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적용 대상이 요 풋프린트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3D 모델스로 가서 좀 전에 그 추가해놨던 또 파일 찾아 산만리 해보겠습니다. 유저 안에 사용자 계정 안에 다큐먼트 안에 가이캐드 안에 7.0 안에 마이 3D 모델 안에 요거 되죠? 그럼 요거를 오프셋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요걸 맞추면 되겠죠? 쭉쭉쭉쭉.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그 핀 헤더를 이용해 가지고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는 미리 만들어 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HZ19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면 이거 저 플렉스가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딱 꽂으면 요렇게 핀 헤더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서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모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3D 모델을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저 폴더 누르시고
아까 요 카이캐드의 그것도 괜히 껐네. 저 카이캐드 아까 기본 3D 모델이 있었던 폴더 있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문서 안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일 안에, 카이캐드 안에, 쉐어 안에, 이 3D 모델스. 우리 그 2.54 피치짜리 핀 소켓하고 핀 헤더가 있는데 지금은 핀 헤더를 사용해야 되겠죠. 아래쪽 가보시면 커넥터에 2.54짜리 핀 헤더가 아니라 핀 소켓이죠. 그죠? 핀 소켓 눌러보시면 다양한 규격이 있는데 4개짜리하고 5개짜리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5핀짜리하고 4핀짜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0104짜리를 하나 찾습니다. 0104에 버티칼 딱 보이죠? 요 놈 하나 추가해주고, 자, 또 하나 추가, 5핀짜리 버티칼로 된 거 얘다, 그죠? 추가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 3D 모델이 다 이제 따로따로 노니까 요거는 저 높은데 일단 저 붕 띄워놓고 요 놈들부터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는 4핀 자리고 5핀 자리를 자 요렇게 가서 뒤에 딱 저 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최대한 그럴싸하게,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냥 그럴싸하게 배치됐죠. 그리고 얘도 배치됐죠,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얘가 위에 꼽혀진다라는 컨셉이니까 얘가 내려오면 되겠죠. 자, 내려가용 해서 이렇게 쑥 여기까지.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누르시고, 자 3D 뷰로 보면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그리고 우리 한 김에 실크 스크린 다루는 것도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게 이산화탄소 센서다라는 것을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F 실크 스크린 선택하시고 T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CO2 센서 MHZ19B. 그리고 지금 제가 아두이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놨는데요. 나중에 아두이노 코드에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2번 핀하고 3번 핀을 쓴다라는 코드를 쓰게 될 건데 그거를 코드 한 줄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센서 이름 몰라 MHZ19에 2번, 3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번 핀이 이거보다 이게 낫겠네요. 자, 아두이노 코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TX 핀이 아두이노 코드에 RX가 2번에 연결돼 있고 TX가 3번에 연결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산화탄소 센서의 TX 핀이 아두이노의 2번 핀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TX가 3이라고 쓴 이유는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의 TX 핀이 아두이노의 RX에 연결이 돼야 돼요. 시리얼 통신은 서로 반대에 연결해야 되니까 아두이노 입장에서 TX 핀이 3번인 거고 RX 핀에 2번이 연결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땅! 다 됐죠? 여기까지가 예제 5번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나중에 주문을 해가지고 쉴드 타입으로 기판을 제작을 했다면 노칸다의 아두이노 148-1번 예제 코드를 아두이노 우노에 딱 업로드를 하면 그대로 작동이 되게 될 거예요. 요런 개념으로 자, 요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여기 뒤에다가 캡처해가지고 쭉 더 첨부를 할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뭐부터 하지? 아두이노용 스텝모터 드라이버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요. 요겁니다.
아두이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터 이게 스텝 모터 드라이버고 요거를 스텝 모터라고 그러는데요. 얘가 얘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아두이노가 얘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녹한다 가고 싶은 거는 이 기판에 드라이버에 달려있는 이 칩 보이죠? 요거를 ULN 2003이라고 불러요. ULN 2003. ULN 2003. 그리고 지금 이 스텝모터 드라이버 요 자체를 회로도를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딱 찾아놨어요. 그럼 지금 녹한다가 하고 싶은 작업은 뭡니까? 이 기판을 아두이노 실드 안에다가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모터를 내 실드에다가 이 지금 보면 커넥터잖아요. 요 커넥터를 이렇게 딱 꽂으면 바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 모양으로 생긴 커넥터 제가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커넥터를 딱 봤는데 네모나게 생겼고요. 네모나게 생겼고 양쪽으로 이렇게 파여진 홈이 있다. 딱 어떤 커넥터를 봤는데 네모나게 생겼고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홈이 있다. 그러면 JST에 XH2.54라는 규격을 가진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핀 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5핀이니까 나중에 5핀짜리 커넥터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스텝 모터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커넥터가 될 거고 요거의 풋프린트가 JST XH 커넥터가 들어가면 되겠다. 맞죠? 그리고 지금 ULN 2003이 연결돼야 될 요 자리에 ULN 2003에 풋프린트가 들어가지고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요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딱 보니까 위쪽에 있는 거 요거는 LED죠. LED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저항입니다. LED하고 저항은 뭐 특별하게 언급 안 해줘도 뭐 그 저항은 뭐 330ohm짜리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쪽에 외부 전원이 12V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5V로만 아두이노에서만 구동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든 게 실제로 작동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상상력만 가지고 우리끼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두이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5V 스텝 모터를 작동시키는 아두 실드를 제작하시오. 이게 오늘의 6번 예제입니다. 벌써부터 좀 하기 싫다 그죠? 뭔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 자, 새 프로젝트 할 수 있습니다. 으쌰. 이그젬플 4-6. 모든 작업의 시작은 회로도 편집기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심볼부터 한번 쭉 추가를 해보죠. 일단 ULL 2003 이거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없잖아요. 요거 해놨나요? 자, 여기서 다운 받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3D 모델도 있네요. 훌륭합니다. 잠깐 요거 다운 받겠습니다. 카이캐드용으로. 자, 그리고 다운 받은 데 갔어. 다운 받은 데 딱 갔어. 압축을 딱 풀면, 저도 이거 미리 안 해본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미리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딱 보니 풋프린트고 왜 두 개죠? 요 D라고 된 거는 SMD 타입인가 보다.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다. 풋프린트가 두 종류가 있네요. 몰라. 뭐 요게 맞는 것 같네요. 왠지 SO라고 된 거 있죠? 요게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심볼 파일이고 이게 3D 파일이니까 3D 모델은 본인 3D 모델 집어넣는 폴더 안에 투척. 여기 아니구나. 3D 모델 집어넣는 폴더에다가
마이스 LED 모델. 여기다가 왜 투척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자, 복사가 잘못됐나 보네요. 어디 갔지? 뭐지? 왜 여기 있죠? 자, 여기다가 투척. 그리고 심볼은 마이 심볼 여기다가 투척. 그리고 일단 풋프린트는 둘 중에 뭔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가지고 가죠. 둘 다 가지고 가서 풋프린트 넣어놓는 데다가 투척. 됐죠. 그리고 나서 심볼은 심볼 편집기에서 추가를 해줘야 되더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심볼 편집기로 가서 자, 자기 각자 심볼 그 저장하던 라이브러리에 임포트 심볼에 요거 자, 심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죠? 저장해주고. 자, 이제 여기다가 심볼 불러오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ULN 2003. 이거 기본으로 있네. 기본으로 있는 건데 다운받았네요. 몰라. 다운받았으니까 다운받은 거 쓰겠습니다. 자, 요거고. 딱 생긴 걸 보니까,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같죠? 기호가 좀 다를 뿐. 위치만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근데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여기가 마이너스. 똑같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대로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 필요한 게 LED 4개랑 저항 4개가 필요하네요. 자, 추가해줍니다. 저 모양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LED 방향은, 요렇게 돼 있네요. 그죠? 좀 속전속결로 좀 잘 안되네. 자, 3번 4번 됐고, 그 다음 저항 R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핀짜리 커넥터가 있어야 되네요. 5핀짜리 커넥터는 CONN 언더바 01 곱하기 05 나왔죠? 요거 요쯤에다가 투첩. 그 다음 이게 아두이노에 이제 제어핀 연결되는 쪽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실드에서 내부적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나중에 이 회로를 기준으로 하도록. 요 회로는 블루투스 모듈도 있네요. 블루투스 모듈도 조금 이따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점퍼 설정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그 점퍼는 필요 없고, 이 뭐 하는 거지? 요대로 만들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부분이 뭘 침이 나네요. 저 부분이 뭘 말하냐면 5핀짜리 커넥터는 이거 말하는 거고, LED는 이거 말하는 거고요. 저항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핀 커넥터는 요거예요. 여기. 그럼 지금 요 4핀 커넥터는 2.54 피치를 가지는 그 핀 헤더죠, 그죠? 핀 헤더로 4핀짜리를 만들면 되겠고, 요 핀은 아두이노하고 연결되는 건데, 아두이노 실드니까 내부적으로 연결시킬 거니까 요 부분은 필요 없겠네요. 그럼 요 모양으로 딱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나노 F 이거를 어떻게 읽더라? F 이거 어떻게 읽죠? 단위, 그 컨덴서의 단위. 하여간 10NF짜리 컨덴서도 하나 연결된다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컨덴서 하나하고 4핀 커넥터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네요. CONN 0104 딱 요 각도로 딱 두고, 그리고 남은 게 컨덴서는 C 하면 돼요. C. 그리고 맞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C 해가지고 나오는 컨덴서는 너무 크기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스몰 C라는 게 또 있습니다. 스몰 C. C 스몰인가 보다. C 스몰.
여기 있다 그죠? 요거는 조그만하죠 그죠? 요걸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요 모양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쪽 편은 아두이노하고 연결되는 쪽인데 여기 보니까 1, 2, 3, 4만 연결되고 5, 6, 7은 연결 안 되거든요. 1, 2, 3, 4만 연결되고 5, 6, 7은 연결 안 할 거니까 이렇게 X표 딱 붙여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5, 6, 7은 연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 핀은 지금 사용 안 하는 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핀이 쭉 가가지고 5핀 커넥터의 두 번째 핀부터 쭉 연결되면 되네요. 아주 간단하네요. 자 그럼 좀 미려하게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각각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1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연결, 얘는 두 번째 거, 얘는 세 번째 거, 얘는 네 번째 거. 이 저항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쫙 모아서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파트는 연결이 끝이 났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더 돌아가가지고 이제 요 전원에 4핀에 요 VCC라고 된 게 이제 외부 전원인데, 외부 전원 커넥터를 안 했네요. 그거는 배럴잭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배럴잭 나왔으니까 배럴 위에가 플러스 아래쪽이 그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어디다 둘까?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 전원에 어차피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만 하면 되고, 그 우리가 하는 그 네트 라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라운드는 아두이노하고 똑같은 그라운드 쓸 거니까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5V를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외부 전원이니까 별도의 네트에 EXT5V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external 5V, 외부 전원 5V다. 요런 의미로 딱 붙여두죠. 자, 그리고 요 external 5V가 이제 요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요 EXT5V가 요 VCC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결해 주겠습니다. 2번에 그리고 지금 3번, 4번 여기 보시면 방금 요거 두 개는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노 두 개는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인 거랑 같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게 이렇게 가가지고 1번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조인트가 됩니다. 그럼 1번이 이렇게 돌아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조인트 된 거죠, 그죠? 그리고 4번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연결되고, 4번이 여기랑 연결되고, 요 VCC는 요 9번하고 연결되고. 저 왜 X 돼 있지? 누가 X 해놨나요? 9번이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요 사이에 컨덴서가 낑기는 거죠. 너비가 딱 맞춤이네요, 그죠?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고, 맞죠? 연결됐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아두이노의 GND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달아주면 되겠죠, 그죠? 됐죠? 이 그라운드가 요 외부 전원의 GND하고도 같은 거니까 GND는 다 같은 GND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연결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 아두이노의 그 디지털 핀을 연결해 줘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 노칸다 예제는 노칸다의 아두이노 303-4번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블루투스로 스텝 모터를 제어하는 예제입니다.
그럼 블루투스 모듈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블루투스 모듈은 2.54짜리 핀 소켓, 4핀짜리 핀 소켓만 있으면 거기다가 포 꽂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핀 배치는 이거랑 같나? 잠시만,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블루투스 모듈은 뺍시다. 블루투스는 빼고 그냥 스텝 모터 제어하는 것으로만 갈게요. 어차피 실제로 만드실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요 블루투스 모듈은 빼고 요 스텝 모터 부분만 간다고 봤을 때, 자 1번이 7번, 1번이 7번, 2번이 6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1번이 그냥 가까우니까 바로 연결할게요. 2번이 6번, 3번이 5번, 4번이 4번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두이노하고 저 ULL 2003하고 이제 제어 핀이 다 연결이 된 상황이죠. 그럼 이제 모든 배치가 다 완료됐으니까 풋프린트 배치하는 거 남았네요. 자, 저장하고 툴에 Assign 풋프린트 가겠습니다. 자, 요 지금 콘덴서 C 스몰부터 간다면 콘덴서 사이즈는 그 10NF인데요. 컨덴서는 전해 컨덴서하고 뭐 탄탈 컨덴서 이 종류가 있거든요. 세라믹 컨덴서. 근데 극성이 없는 그 컨덴서를 써야 되니까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저도 지금 미리 안 해보고 지금 여기서 바로 하는 거라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그 컨덴서가 캐패시터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아, 캐패시터 여기 있죠. THT 스로올 타입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는 플러스 이렇게 극성이 있는 거는 그 전해 컨덴서를 말하는 거고요. 요 플러스 기호 있죠? 요건 전해 컨덴서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 요 디스크 요거 아마 요런 모양이겠네요. 요거다 그죠? 요거 이게 딱 보면 우리 아까 저 드라이버에 어디 갔냐, 드라이버 스텝모터 드라이버에 얘가 정확히 뭔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노란 거 저기 보이죠? 노란 건데 다리 간격이 몇 미리인지 대충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다리 간격이 한 2.54 피치에 한 2개 정도 되니까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격이. 그러면 저 여기 패드 간의 간격이 대략 5mm 정도 되는 거를 선정하면 되겠죠. 요는 2.5니까 이거 말고 요보다 큰 거 5mm 이거 하면 되겠네요. 요걸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요거 배정. LED는 제가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LED는 LED THT에 3mm짜리로 몽땅하고, 저항 THT에 7.62짜리. 이거는 이걸로 그냥 할게요. 이걸로 4개 하고, 그리고 ULL 2003 이거는 우리가 추가해놨던 풋프린트에 있겠죠. 뭘로 추가되어 있지? 이건가? 아, 이거는 SMD 타입이네요. 이거 아닌데? 이건가? 아, 이거네요, 그죠? 요거 배치하고, 그리고 5핀짜리 커넥터는 아까 말했듯이 JST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어디냐면 요 JST 보이죠? JST에 XH라고 필터를 주면 XH 시리즈가 나오는데, 요 중에 버티컬로 된 5핀 커넥터를 찾으면 되니까
요게 요건가? 요거 맞네요. 근데 요건데 3D 모델이 있는 거랑 없는 게 있는데 요 아래쪽 이게 3D 모델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좀 더 낫겠죠? 요거다 그죠? 요걸로 선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4핀짜리 커넥터는 그냥 핀 소켓 4핀짜리예요. 그래서 2.54에 핀 소켓이 아니라 핀 헤더. 계속 헷갈린다 그죠? 자, 필터 지우고 2.54짜리 중에 4개의 버티컬로 된 거. 요거 맞죠? 요걸로 딱 골라주고 배럴 잭은 배럴이라고 치면 됩니다. 배럴. 아니네. 뭐라고 치면 나오더라. 자, 이런 거 기억 안 날 때는 자, 여기 찾아보면 되죠. 지금 방금 그 JST 커넥터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찾으시면 되고.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배럴잭 찾아 산말리 어딨지? 여기 있네요. 배럴잭 호리젠탈 이거 맞는데? 바렐 대소문자를 가리나 보네요. 바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지? 그렇다면 직접 찾으면 되죠 뭐. 요거죠 그죠? 요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요. 여기 우리가 추가해 놓은 요 5핀 커넥터 있잖아요. 요거하고 실제 이 스텝 모터하고 핀 배치가 맞아야 되는데 이 핀의 방향이 있거든요. 아무 때나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 얘가 이렇게는 연결이 되는데 반대쪽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렇단 말은 어차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부품을 납땜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나중에 납땜할 적에 이거 방향을 잘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납땜해 줘도 되겠네요. 별로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풋프린트 배치가 끝났으니 PCB 편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일만 남았죠. 일단 적절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이 스텝 모터 드라이버랑 유사하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커넥터는 요 끄트머리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연결되게. 자, 지금 딱 이 방향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요 방향으로 두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하고 같습니다. 스텝 모터 드라이버가 지금 저 방향으로 딱 동서남북 똑같은 방향이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방향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좌우 반전이 있네. 얘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핀이 역순이 되네요.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이게 1, 2, 3, 4가 이게 맞나? 이게 보니까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맞네요. 지금 이 방향이 정면 방향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요렇게 돼야 스텝 모터가 정확하게 딱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고 방금은 스텝 모터를 거꾸로 연결한 상황인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ULL 2003 있고 여기 커넥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똥멍청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1대1로 지금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ULL 2003 다리가 커넥터의 요 뚫린 쪽이 요쪽으로 지금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뚫린 쪽이 지금 요쪽이라는 거예요. 3D 뷰로 보면. 맞죠? 그죠? 이 방향으로 해야 맞는 거죠. 설득력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고 공간 많으니까 요쯤 이렇게 투척하고
그리고 LED 4개를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좀 위에다 두고, 근데 똑같이 하려면 커넥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만들게요. 자, 요렇게 조금 있다가 1대1로 연결하고,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계속 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노칸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요렇게 하나, 두 개.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요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딱 배치를 하고 한 요 정도로 하죠.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좌측 정렬에 버티컬리하게 정렬하고, 그러면 얘네들,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아니네. 잠시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저항 커넥터. 맞잖아요. 얘가 1번을 눌렀구나. 그러니까, 맞죠.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하면서 갑시다. 얘는 여기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해 주면 되죠. 요래. 그리고 얘들은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요래. 적절하게. 그리고 LED 반대편에 저항이 4개가 연결돼야 되는데요. 저항 넣을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당깁시다. 자, 니들 다 일로 와. 이쯤에다가 딱 두고 널널하게 하면 되죠. 요런 식으로 딱 배치를 하겠습니다. 공간 낭비가 좀 심하긴 하지만 뭐 상관 있습니까? 내가 쓰는 건데. 자, 그리고 요 저항도, 자, 위아래만 딱 구멍을 이렇게 딱 절묘하게 딱 맞춰주고 정렬을 해버리겠습니다. 왼쪽 정렬, 위아래 정렬.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지금 저항의 반대쪽은 요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라운드랑 연결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쟤는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컨덴서가 요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컨덴서 어디 있냐? 컨덴서 여기 있고, 그리고 외부 전원은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고, 자, 그럼 이제 외부 전원의 플러스가 어디론가 가겠죠? 플러스가 외부 전원의 플러스가 어디 쪽으로 돌아가면 좋으려나?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죠. 이렇게 가서 여기 꽂히고, 그죠? 컨덴서에 연결되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점퍼부터 배치를 하고 가죠. 아까 있었던 그 의문의 4핀 커넥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방향 구분 없이 쓰면 되는 거니까 딱 연결하기 좋은 방향을 딱 보고, 자, 어떻게 해야 맞는 방향이냐? 스터널.
이렇게 해야 맞는 방향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게 자, 요렇게 하고 요거 두 개는 내부적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죠.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약간 45도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다 그라운드가 연결되는 포지션이고, 그라운드는 커퍼 4로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다 됐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어딘가 연결돼야 되겠죠. 얘는 LED 쪽 쭉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연결되면 되는 건데, 요렇게 가려고 하니까 뭔가 전원선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뒤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뒷면을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죠. 이 누르고, 뒷면은 요 지금 앞면에 그려진 거하고 아무 관련 없으니까 요대로 가서 방문, 방문, 방문. 이 뭐냐? 갑자기 풀리냐? 방문,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여기까지. 가 모든 요소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어핀만 연결되면 되는 거죠. 앞면에 이렇게 돌아가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 어차피 이쪽에는 빈 공간이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가서 적절한 두께를 두고 요 핀, 자, 적절한 간격을 나름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 여기, 자, 지금 제 마음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작동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됐고, 그 다음 남아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거지. 남아있는 거 오늘 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배선의 두께와 그 실크 스크린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선의 두께가 요 외부 전원으로 들어오는 이 스텝 모터가 얼마 정도를 써먹을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1A 정도는 들어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선 두께를 아까 0.4로 하면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정을 해 나가 보도록 하죠.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요 눌러보면 안에도 이렇게 있어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배선 두께는 0.5로 하도록 하죠. 제 임의대로 0.5, 요것도 0.5.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도 자, 숨어 있는 것까지 속속 찾아내가지고 얘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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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V가 가는 쪽에 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실크 스크린은 실크 스크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집어넣으면 되죠. 자, 전면 실크 스크린에 여기다가 스텝 모터 이렇게 써서 여기 스텝 모터를 연결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ULN2003 요걸 여기다 연결해라. C1 이거는 실크 스크린이니까 포개지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콘덴서는 아까 치수를 그냥 다 적어두죠. 치수를 1NF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필드 값이라서 출력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저항은 330ohm이라는 그 가정을 한번 세워보자. 330이라고 숫자만 써서 요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삐뚤삐뚤할 수가 있으니까 정렬까지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겠죠. 그 다음 J7은 출력되는 실크 스크린이니까 뭐 대충 요런 데다가 두고, 요 자리에는 외부 전원 5V를 연결하는 거니까 5V 아답터라고 쓰겠습니다. 5V 아답터. 됐죠. 이제 커퍼 푸어 덮겠습니다. 딱 누르고 앞면 뒷면 다 GND를 덮어버리겠다. 땅땅 B. 그러면 만들어진 결과물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기다가 ULL 2003 딱 꼽아가지고 납땜하고, 여기다가 배럴째 꼽고, 여기다가 여기 요거 두 개는 점퍼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보시면 요거를 우리 그 점퍼라 그러잖아요. 쇼트 시키는 거. 요거 하나 꽂아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좀 공간을 비효율적이게 잡기는 잡았지만 모든 게 다 연결이 됐죠. 그리고 3D 모델 요 아래쪽에 보면 1NF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저항도 밑에 요 335음 저항 3D 모델이 위에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이거를 좀 더 미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5V 아답터하고 요 ULL 2003에 3D 모델을 집어넣는 걸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럴잭 더블 클릭하고 3D 모델 추가해주면 되죠. 그 3D 모델은 지금 어디냐면 또 찾아가야 되겠네요. 요 안에 데스크탑 안에 카이캐드 안에 마이 3D 모델 안에 여기 아니었나? 얘는 여기 있구나. 자, 요거 뭐 대충 맞으니까 맞았다 칩시다. 됐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3D 모델 다운 받아놨죠. 마이 3D 모델에 요거 자, 요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IC1이 아니라 IC1이었네요. IC1. 자, 요 동그란 홈이 있는 거 있죠? 요 홈이 요 홈 쪽으로 가야 되니까 방향을 맞춰가지고 자, 요 방향이죠, 그죠? 바로 꼽혔네요. 자, 요렇게 딱 꼽으면 끝난 상황이죠. 그러면 노칸다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은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재밌네. 자, 여기까지가 예제 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에 그 기회가 있으면요, 방금 만들었던 거 그대로 기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작동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제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몇 가지 보드 주문 넣을 게 있거든요. 그때 주문 넣을 때 방금 만들었던 것도 주문 넣어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그러면요, 이제 스텝모터 드라이버 끝났습니다. 와, 복잡하다. 그 다음 제가 은근히 뭐 해야 될 거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실습 예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남아있는 이 예제를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얘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자, 요거는 네마 17이라고 아두이노에서 쓰는 요 조그마한 스텝모터가 아니라 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막 그 크게 쓰는 거, 로봇팔 같은데 쓰는 스텝모터, 네마 17이라는 스텝모터가 있는데요. 그 스텝모터를 컨트롤 하려면 얘는 스텝모터 드라이버가 이거였어요. 아두이노용은 이거였고, 네마 17은 스텝모터 드라이버가 이거예요. 요 모듈을 A4988이라고 부릅니다. 맞나? 4889인가? A4988.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직접 만드는 건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 고난이도인 것 같아요. 요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직접 쉴드에 집어넣는 거는 좀 무모한 것 같고, 얘를
이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꽂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드는 거냐면 스텝모터 드라이브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거. 요거를 네마 17을 아두이노에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한 개를 컨트롤 하려면 요런 모양의 회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제를 구동시키는 아두이노 코드가 노칸다의 아두이노 417편에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는 예제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넣어서 구동시킬 수 있는 아두이노 실드를 예제 7번으로 만들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거는 내일 이어서 하면 시간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예제 7번 아두이노에 A4988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네마 17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쉴드를 제작하시오. 약간 필요한 게 뭐가 있겠는지 우리가 한번 딱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컨덴서가 있는데 이 컨덴서는 극성이 있는 전액 컨덴서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배럴잭 외부 전원 12V가 들어와야 됩니다. 12V 배럴잭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리고 스텝모터 연결되는 쪽은 이거는 커넥터 타입이 아니라요, 그냥 선이에요. 터미널 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핀짜리 터미널 블럭이 필요하겠다. 터미널 블럭도 이미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이번 2편에 가보시면 여기 있다, 그죠?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터미널 블럭, 선을 꽂아가지고 드라이버로 쪼아서 딱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요거 나중에 요 터미널 블럭 요거 활용하면 되니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는 그 풋프린트만 있으면 되겠네요. 됐죠? 요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7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요 아두이노 IDE는 전혀 필요가 없네요. 자,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그 프로그램 업로드 하려고 켜놨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그잼플 뭐지? 4-7 자, A4988 푸프린트 찾아놨습니다. 심볼하고 푸프린트 가서 다운을 받아서 추가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있나? 3D 모델도 있나 보네요. 아, 3D 모델도 있고 좋습니다. 자,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예제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죠. A4988 자, 딱 이제 이름 보면 알겠죠? 요거 심볼 파일이고, 심볼 파일은 본인 심볼 파일 저장하는 폴더에 자바 넣고, 그리고 mod라고 된 거 이거 푸프린트 파일이죠? 푸프린트 저장하는 데다가 자바 넣고, 그리고 요거 3D 모델 파일이죠? 3D 모델 파일 저장하는 데 자바 넣고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심볼은 항상 별도로 추가해 줘야 되더라. 기억하시고, 심볼 편집 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자기 심볼 라이브러리에 임포트 심볼 해가지고 추가해주면 끝. 됐죠? 저장.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심볼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먼저 A4988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컨덴서 하나, 배럴잭 하나, 끝이죠. 그게 컨덴서 하나, 배럴잭 하나. 배럴 컨덴서는 아까 스몰 C 스몰 C 스몰 하면 되고, 자, 이제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이게 뭐가 뭐다라는 게 좀 이렇게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호명을 하면서 연결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서. 야, 이렇게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까 뭔지 그리고 4핀짜리 터미널 블록이 있어야 되죠. 4핀 커넥터. CONN 01 곱하기 04. 요거는 그 스텝 모터가 연결될 쪽이고, 요거는 그대로 요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스텝 모터 드라이버의 출력단이거든요.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래. 그리고 그라운드하고 요런 거는 나중에 외부 전원에 다 일치시킬 거니까,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똑같이 딱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 네트 라벨 추가하는 거 계속 하고 있죠, 그죠? EXT 5V. 계속 두 번 누르게 되네.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문제가, 요거는 이제 5V가 아니라 12V네요. 죄송합니다. 12V. 그럼 요 12V가 요 모터 드라이버 어딘가에 연결이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요쪽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연결이 되네요. 거기가 어디냐면, 야, 이렇게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 이게 자리가 이게 딱 맞는 건가? 둘, 넷, 여섯, 여덟. 이게 실제 A4988 핀 배치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거라서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하나 참고 자료를 제가 더 집어넣어 놓을게요. A4988 그 핀이 뭐가 뭔지 나와 있는 거. 이거 보고. 그거 또 괜히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VMOT GND EB 2A 1A 1B VDD GND EN MS1 MS2 MS3 RST SLP 스텝 DIR 둘넷 여섯 여덟 둘넷 여섯 여덟 이렇게 돼 있고, 요 핀 4개가 스텝 모터를 제어하는 출력 핀이고, 요게 전원 핀이고, 요 VDD는 아두이노에서 입력해주는 5V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그림에 보면 아두이노의 5V가 여기 들어가는 쪽이 있죠. 여기가 이제 VDD가 되는 거니까, 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두이노의 5V가 VDD로 들어간다. 아두이노의 5V. 그리고 외부 전원 12V가 VMOT로 들어갑니다. MOT가 뭔지 모릅니다. VMOT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라운드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그라운드에 연결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네이블 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EN하고 MS1, 2, 3 연결 안 합니다. EN하고 연결 안 하는 핀은 빨리 X 치죠. Enable하고 MS1, 2, 3 연결 안 하고, 그 다음에 리셋, RST하고 SLP하고 쇼트를 시킵니다. 리셋하고 슬립핀하고 두 개를 쇼트를 시켜요. 요렇게. 요래 하면 이게 쇼트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스텝핀이 3번, DIR 핀이 2번, 디렉션 핀이 2번, 디렉션 핀이 아두이노의 2번, 스텝 핀이 3번에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콘덴서가 어디 연결되냐라고 하면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딱 걸쳐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딱 걸쳐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의 저항의 그 콘덴서의 크기는 47
마이크로 페럿 맞나요? 47 마이크로 페럿에 50V. 47 마이크로 페럿에 50V 짜리를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결 다 됐죠? 요 모양 그대로 푸프린트를 할당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사인 푸프린트. 뭐지 이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예스 누를게요. 뭐 A4988 뭐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게 푸프린트가 매치가 안 된다 그 말인가? 자, 콘덴서부터 출발하죠. 컨덴서는 캐패시터 THT에 보자. 그 녀석이 제가 이 실물이 있거든요. 간격을 대충 보니까 2.54 정도, 2.5 정도 되는 너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성이 있는 건데 P가 2.5 정도 되는 거. 요거 하면 되겠네요. 요거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인데 이 높이는 상관없죠. 우리가 어차피 골라가지고 쓰는 거니까 요 다리 사이의 간격만 일치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간격이 2.54인 거. 안녕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안녕. 그리고 배럴잭은 근데 왜 배럴이라고 치면 검색이 안 되지? 커넥터 쪽에 가면 있어요. 커넥터 배럴잭에 배럴잭 호리젠탈. 그리고 4핀짜리 커넥터는 터미널 블럭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터미널 블럭에 요 5.08짜리 4핀짜리 요거 배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A4988은 우리 추가해 놨던 푸프린트에 A4988 추가해 주면 끝나는 상황이죠. 오케이 누르고 연결 안 된 거 없죠? PCB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다 왔죠? 그럼 늘 그랬듯이 요 배럴잭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딱 꽂아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 스텝 모터 연결되는 쪽은 여기 줄 그려진 쪽 있죠? 줄 그려진 쪽이 선이 연결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지? 요거는 여기다가 요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중간에 하나 꼬였네. 그러면 요 엣지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지금은 요 부분을 연결하기 요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요 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지워버리고. 자, 요 밑에 요것도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실크 스크린도 아니고 보시면 실크 스크린도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커넥터가 연결될 자리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됐고. 그리고 전원 근처에 컨덴서를 연결해 줘야 될 거니까 얘는 요쯤에 얘는 방향이 있거든요. 딱 방향 맞춰서 이렇게 두고 여기다 두도록 하죠. 그리고 드라이버는 요쯤에다가 두죠. 이제 남은 거는 연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외부 전원 플러스가 요 콘덴서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요 위쪽으로 가네요. 근데 얘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나중에 요 스텝 모터 쪽에서 이렇게 가는 쪽에 좀 연결하는 데가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건 그라운드네.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무시하고 자 순서대로 하나씩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근데 얘가 이렇게 거꾸로 됐네요. 뭐 그거는 나중에 이 실크 스크린으로 뭐가 뭐다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로 문제될 건 없네요. 대신에 얘가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방법이 회로도 편집기에서 바꾸는 게 더 낫겠죠. 뭐 하고 있냐. 자, 회로도 편집기 가가지고 3번, 4번이 지금 바뀐 상황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연결하지? AB, AB로 해야 조금 더 모양이 좋지 않나요? 저는 AB, AB로 가겠습니다. AB, AB. 그럼 방법이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는 밑으로 가버리면 되겠죠. B면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 다시 앞면으로. 자,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해주고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해주고 이거 그라운드고 이게 5V VCC네. 5V가 가는 길이 막혔네요. 걱정 없죠. 뒷면으로 가면 되죠. 뒷면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연결. 우리 중요한 과정을 제가 계속 지나쳤네요. 모든 거는 다 만든 다음에 다 만들어졌는지 그 디자인 검사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거 지금 한번 해볼 거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 자, 여기다가 전원 두께를 설정하겠습니다. 스텝 모터는 한 2A 정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2A 정도 되는 스텝 모터니까 그럼 두께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한 1mm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누르고 두께를 1mm로 다 바꾸겠습니다. 두툼하게. 요 안에도 한 개 있죠. 요런 거 숨어 있는 것도 잘 찾아내야 됩니다. 1mm짜리 도톰한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텝 모터 드라이버 쪽으로. 얘만 1A하고 나머지는 뭐 요쪽으로 가는 스텝 모터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조정을 해보죠. 얘도 똑같이 굵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1로 강력한 두께로 한번 가보죠. 여기도 숨어있죠, 그죠? 아두이노 쪽으로 가는 이 5V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텝 모터를 구동시키는 이 12V 저게 중요한 거니까 저렇게 굵게 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각 스텝 모터 일단 이 커버 4부터 붓고 하죠. 자, 채우기 앞면 뒷면 그라운드 딱 해주겠습니다. B 이러면 끝났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자, 검사하는데 디자인 룰 체커 요거 선택한 다음에 run drc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unconnected item이라고 나오는 게 아마 있을 건데요. 요거 두 개 SDA하고 SCL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아두이노의 I2C 핀이 연결 안 됐다는 건데, 이거는 그 실드 템플릿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요거 두 개는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쇼트 시켜야 되는데 지금 쇼트 안 시켰죠, 그죠? 요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요 지금 체크된 부분은 뭐냐면 회로드 편집기에 요거 두 개 쇼트 시키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쇼트가 안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연결해 주면 되죠. 안 보여가지고 몰랐네요. 요렇게 쇼트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해보면 없죠? 없어졌죠? 그러니까 워닝은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 unconnected가 됐나? 요거 워닝 쪽에도 체크해보면 나오는 게 조금 더 많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6개 항목은 고정 항목이에요. 저 아두이노 템플릿의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뭐가 연결 안 돼 있는 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주면 된다. 그럼 지금 이 보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됐죠? 그럼 약간의 약간의 설명만 좀 집어넣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실크 스크린 제일 위쪽에 연결된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구나. 지금 제일 위쪽에 연결된 게 2B입니다. 2B. 여기가 2B. 맞나? 잠시만요. 이제 핀 번, 여기가 4번 맞네요. 제가 지금 제일 화면상으로 보이는 제일 위가 2B라는 곳에 위치해요. 2B. 그리고 그 아래쪽이 2A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요 자리가 1B입니다. 1B.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1A. 여기에 맞게 그 스텝모터 선을 딱 터미널 블럭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위아래 정렬도 할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냐? 그럼 요렇게 두고 잠시만요. 최대한 예쁘게 됐다. 그리고 요거는 A4988 자리니까 어디냐? 여기다가 A4988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사이즈는 47UF에 50V.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요 전압은 외부 전은 12V죠. 12V 아답터 딱 해줘. 이제 다 됐죠? 3D 뷰어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모양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 3D 모델 집어넣는 것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터미널 블럭 3D 모델 그 링크를 제가 안 했네요. 자,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좀 귀찮네. 하지 말까. 살짝 좀 지금 귀찮아졌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A4988 살짝 좀 귀찮아졌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큐먼트.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자, 3D 모델. 요거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로 돼야 되니까. 그리고 방향은 저 보시면 돌리는 가변 저항이 있거든요. 요거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게 전류 제한을 설정하는 가변 저항인데, 저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정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요게 정면 방향이에요. 그럼 이렇게 꽂았다 치고, 자, 배럴 잭도 가죠. 자, 얘 됐고, 요 터미널 블럭은 하나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터미널 블럭을 안 찾아놨네. 그냥 하지 말까? 살짝 좀 지금 갈등 때리고 있는데, 그래도 기왕지사 하는 거 마무리를 지어야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터미널 블록.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터미널 블록하고 크기가 같을까 그걸 모르겠네요. 여기 좋은 거 있네.
자, 요 페이지 제가 조금 이따가 캡처해가지고 저 자료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자, 요거죠. 여기에 요 다 갖고 가면 되겠네. 자, 10개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싹 가지고 가서 집어넣어 놓고 4핀짜리 써머 되겠네요. 자, 요 더블 클릭하시고 자, 마이 3D 모델에 딱 이거 맞죠? 이게 바로 터미널 블럭입니다. 오케이. 이 맞나? 줄무늬 있는 데가 반대인가? 이게 지금 저는 선이 뒤에 반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 방향이어야 맞는 건데 약간 오류가 좀 있었네요. 줄무늬 있는 데가 뒤편인가 보네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건 어차피 우리 납땜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저 군형에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요 자리에다가 12V 아답터를 팍 꽂아주고 스텝 모터 4개의 선을 순서대로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뒤로 가야 되겠네요. 너무 타이트하네요. 그죠? 한 요 정도 있으면 되겠네. 여기 적혀 있는 AB 순서에 맞게 선을 딱 연결해 가지고 노칸다의 아두이노 예제 중에 417편에 있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아두이노가 저 스텝 모터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요 뒤쪽에 있는 내용은 내일 이어가지고 쭉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예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 당분간은 다양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는 동안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 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가입하기 내지는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그거는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전자의 방식은 보내주시는 비용이 후원 비용이 금이 녹한다에게 100% 전달되지만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유튜브가 통행세를 떼먹는다. 33% 큽니다.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해주시는 분들의 결정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나올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자랑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의 조회수 나오는 평균 조회수가 1500 내지 2000 정도예요. 많이 나오면 3000. 그러면 유튜브에서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거든요. 그럼 48시간 이틀 동안에 녹한다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이 2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3시간 동안 만든 이 동영상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조회수가 200에서 300을 벗어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녹한다의 이 3시간의 가치가 얼마가 되겠는가? 300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광고 수익만 가지고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유지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 구독자분들하고 그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은 방법이 후원금을 받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쭉 이렇게 유지를 하자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놨으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보셨다면 약간 기브 앤 테이크 개념으로 이렇게 녹한다에게 그 응원의 의미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카이캐드 4편을 마무리 짓고요. 내일 카이캐드 5편 바로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 그 목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도록 할 테니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채팅방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깨워서 대답하는 건 아니고 자, 또 보게 된다면 대답을 해드리는데 막 24시간 상주하면서 막 이렇게 채팅하는 건 아니고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